시즌5 일상 풍경,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밤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DJ랑 패널들이랑.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다가 기억이 남는 게,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가지고 싶은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을 아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능력이 투명인간, 뭐 이렇게 순간이동, 다른 능력보다 가장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으로 한번 얘기해보면서 조금 이 주제에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민경님도. 네. 언제예요? 저는 보통 썸일 때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썸? 네. 최근에도 썸을 타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헷갈리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믿는 편이고. 그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어디선가 봤어요. 맞죠? 어디선가 들었어요. 네. 영화 대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진짜 잘 전달해서 내려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설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닌데 제가 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사람 마음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물어봐요, 그럼? 썸을 탈 때.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잖아. 너 나랑 연락 왜 해? 아, 너 나 왜 만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남자들이 네. 가끔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아마 남자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애매하게 이렇게 썸을 탈 때가 있잖아요. 네. 남자들도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분과 연애를 시작해야 될지. 그래서 데이트 횟수는 늘어나는데 내가 고백은 안 해. 근데 그 여성분이 네. 조금은 이제 기다리기 지쳤거나 네. 아니면 궁금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돌직구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거죠. 내 마음을 들켰나 보다. 나는 이게 연애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네. 데이트하는 건 좀 재밌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못했구나. 네. 진심을 다해서 너를 만나고 있는데 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내가 표현이 좀 적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 있으니까. 하나는 뜨끔한 거고 하나는 반성인데 네. 여성분들이 이 반응을 보면서 잘 알아차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마 전자일 것 같아요. 뜨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다른 여성이랑 또 네. 카톡을 또 하고 있거나. 썸 관계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다른 이성이랑 연락을 하면 바람이니까 잘못된 건데 네. 썸을 탈 때는 이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한 사람과 썸을 타면서 네. 이 사람과 잘 되고 안 되고가 끝나고 나서 다음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썸을 탈 때도 3명, 4명, 그쵸. 4명까지는 많다. 2명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네. 한 주는 이 사람 만나고 한 주는 이 사람 만나고. 근데 그게 썸의 장점이자 단점. 그러면 상대가 네. 그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애매하게 나온다면. 물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네. 나는 이 사람 마음을 더 궁금해하진 않을 거야. 네. 여기까지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저는 민경님이랑 다르게 사람 마음이 가장 궁금할 때는 힘들 때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게스트분이랑 사연자분들이랑 조금 더 친밀해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픔에 대해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되거나, 나도 어릴 때는 사연자분들이 저보다 어린 분들이니까 네. 그 아픔 사연도 우리가 경중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였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저도 모르는 큰 아픔의 사연들도 왔었을 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진짜 힘든 게 뭘까? 이게 좀 궁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게스트 분이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근데 게스트분이 뭐 저의 아픈 무언가를 물었어요. 제가 아픈 일이 있어서 방송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분이 우연치 않게 그 방송을 듣고 오셔서 물어본 건데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고마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닫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게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마운 걸 느끼는 거니까 나도 뭐 게스트분이거나 사연자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예전에는 조금은 이렇게 답장을 해드리지만 네. 딱 거기에 맞춰서 해드렸거든요. 내 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얘기만 해줘도 어느 정도는 같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다. 나이가 드니까 내가 그걸 몇 번 경험했잖아. 게스트분이 그러니까 진짜 송곳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놀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신뢰가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이 전환이 된다. 그게 사람 마음에 궁금해하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게스트 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만 이걸 좀 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 많이 하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할 그래도 수 있어요. 편안한 질문들이었어요. 네. 다행히.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나는 지인들의 힘든 일이나 좋은 일에 눈치를 잘 챈다. 아니다. 요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잘 채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인이면 제가 평소에 봐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표정에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의 감정 변화라든지 표정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네. 슬픈 날, 즐거운 날, 힘든 날. 그러면 나는 혹시 상대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네. 내가 진짜 오늘 힘들었어. 보여주는 게 있나요? 저는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조금 티가 나는데 이 마음적으로 힘든 거는 잘 티가 내색을 안 하는 거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내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네. 즐거운 얘기만 하고 가야지.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친밀해지면 더 디테일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다 털어놓는 건데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뭐 5시간 노는 친구들이 네. 예전에는 뭐 3시간 만나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생기니까 네. 감정선이 끊긴 거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 친구 만나서 좀 힘든 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친구가 나 오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 이제 뭔가 아쉬운 채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네.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데 친구가 더 힘든 모습으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저 친구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진짜 잘 채요. 그래서 뭐 같이 하던 DJ 동생들도 놀랐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눈치를 채는 건 목소리예요. 뭐 표정 같은 걸 보진 않고 네. 목소리는 이게 제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톤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을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들. 근데 제가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한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아니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오디오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많이 알게 됐고 친구들이랑 또 통화를 자주 해요. 네. 예전에는 카톡을 했는데 이제는 네. 카톡을 안 해. 친구가 카톡이 오면 제가 그냥 전화를 해요. 이제 카톡할 라인 좀 지난 것 같은데. 아니 카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일단 말로 듣고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나도 내 기분을 말로 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오히려 지금 직업이 이래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말을 안 하죠 이제. 눈치챌까 봐. 장난이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TV로 봤을 때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독심술을 하듯이 네. 알아맞힐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저걸 알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성향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금 섬세한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애 예능의 관찰자들은 그 설명을 할 때 시청자들이 다 설득이 되게끔 설명하거든요.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어서 했을 거야. 네.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네.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저거 그냥 호감 있어서 한 거야 하는데 네. 이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말할 때도 이쪽 이성이랑 얘기할 때는 뭐 귀엽게 얘기하는데 이쪽 이성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뭐랄까 여성스럽게 얘기하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혹시 민경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한다. 저는 애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교가 많아져. 네. 말투에서. 그러면 그게 확실히 먹히나요? 아니요. 요새는 애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애교는 그러니까 방법 중에서 한 고전 방식이 되어 갔군요. 네, 네. 그럼 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성한테 조금 호감을 얻거나 남자가 하면 좋을 행동들 알려줘요. 그럼 남자가 하면 좋을 행동이요? 네. 표현 많이 하는 거. 표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게 궁금해요. 사실적인 표현을 해달라는 걸까? 감성적이거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달라는 걸까? 칭찬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면 이런 부분인 거네요.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예쁘게 입고 왔으면 오늘 진짜 옷 예쁘게 입고 왔어. 네. 그런 거네요. 그리고 뭐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수 다른 날이랑 다르게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죠. 네. 진짜 직관적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한테 말을 해주고 이거를 말을 해야 그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나요? 내내만 하시겠어요? 어때요? 아니, 나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맞는 말이 맞아요. 네. 알겠어. 저는 민경님이 착한 분이어서 아유. 내만 하시는 줄. 내가 이렇게 힘들 때라든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 내 마음을. 네. 언제 있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조금 서운한 게 생기잖아요. 생기잖아요. 근데 뭔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조금 너무 사소한 일인 거예요. 근데 내 기분은 여전히 조금 꿀꿀해. 그럴 때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때 이 남자친구의 모든 센스가 발동이 돼서 네. 물어봐주거나 아니면 그 서운한 무언가의 위로를 딱 해주는 말이 필요한 건데 네.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이게 연애 때 조금은 감정적으로 한번 쌓이거나 한번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심리 테스트 할 때 그거였거든요. 네. 뭐 해라고 보내던가나 아니면 밤 늦게 네. 응이라도 뭐 보내면 그 사람의 상대의 답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막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네네네. 아니면 그런 말이잖아요. 나 너 좋아해 뭐 이렇게 보내면 네. 그걸 통해서 뭐 알아가는 것처럼. 아, 저는 카톡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물어보는지. 아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에 꼬리가 생긴 거네요. 네네네. 그래야 이게 계속 대화가 되고 나도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생기는 거고. 네. 저 궁금해요. 이거 지난 시즌 때 같이 하는 DJ 동생에게 물어봤었는데 네. 이모티콘은 뭐예요? 이모티콘요? 네. 이모티콘을 보내는 여자의 심리요? 아니 그러니까 네. 썸을 타던가 뭐 이럴 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 사람의 습관인 건지 마음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보내는 건지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모티콘을 안 써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친밀도가 생기면 이모티콘을 넣어요. 이모티콘이라는 거는 남자가 쓰기에는 쑥스러운 건데 친밀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막 쓰는 거야. 왜냐면 네. 저는 대화가 짧잖아요. 문장이 짧아지니까 이모티콘이라는 좋은 예쁜 것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더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기에도 더 좋아요. 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모티콘 쓰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그냥 습관? 습관인 거죠. 네. 그럼. 혹은 그냥 귀여워 보이려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어때요 그럼? 이모티콘으로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는 좀 착각해도 된다는 게 있을까요? 카톡을 보낼 때.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네.
연락의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일을 하거나 다른 걸 하고 있을 때는 안 하지만 네. 끝나고 나서 나 뭐 끝났어. 썸을 타는 사람한테 네. 밥 지금 먹고 뭐 친구 만나러 갈 거야. 근데 친구 만날 때는 안 하다가 네.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보내는 거면 네. 이게 착각이 아니라 호감이다. 호감이다. 아니면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는 그럼 확실한 거네요. 전화는 확실한 거예요. 전화는 100%인 거죠. 네. 왜냐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어. 사진을 보내주는 건 뭐예요? 그것도 호감의 표시. 그러면 네. 이모티콘은 어떤 기준이 없는 거고 사람들마다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네. 판단할 수 없고 네. 사진과 전화는 그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착각하면서 다가가도 괜찮다는 거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카톡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전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연애했는지 그니까요. 뭐 문자를 보내고 네.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삐삐 치면서도 뭐 연애는 다 잘 됐겠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그럼 그거는 뭐예요? SNS에 네. 같이 만나고 와서 사진 올리는 건 확실한 거네요. 같이 썸 타고 밥 먹고 왔는데 네. 그 사람 SNS에 뭐가 올라오면 확실한 거예요? 음식 사진 말고. 음식 사진은 애매할 수 있잖아.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의 손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글 중에 뭐 좀 언급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 뭐뭐 오빠랑 갔어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여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 행복했당. 행복했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감정 표현이 네. 즐거웠다, 행복했다, 네. 편안했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글이 있으면 네.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네,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 같이 마팔이 돼 있으니까 네. 눈치채라 좀 이제 네. 이런 거네요. 그쵸. 참 이게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타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아니면 누군가 사람의 마음에 궁금한 것처럼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카톡을 진짜 오래 기다린 적 있어요? 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계속 핸드폰 보면서 왜 연락 안 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핸드폰 들었다 놨다 지금쯤 와야 되는데 네. 지금쯤 알림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네. 맞아요. 그러면 언제 그게 서운해요? 썸을 탈 때 막 연락이 한 3시간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됐는지 설명해주면 서운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런 건 서운하다. 3시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잠깐 짬이 났을 때가 있었을 건데 그 사이에 연락을 안 한 거. 그러니까 3-4시간은 저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연락 안 하고 자기 전에 잠깐 연락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느끼는 거는. 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도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그쵸? 먹거나 네. 업무 외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한데 네. 그 카톡 하나라든지 이 연락에 대한 대답이 늦어진 거니까. 네. 그럼 여자분들도 하루 종일 카톡 안 하는 거는 그거예요? 네. 그 관심이 없자. 카톡 근데 막 늦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전화를 하던가 뭔가 나중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면은 좀 상황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네. 관심 없다, 노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더 마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끔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오늘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것인데 네. 썸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돌아오자면 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위로랑 대화하면서 풀어주는 위로. 네. 이게 위로의 방법이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위로. 그러면 같이 만났었을 때 어떤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네요. 네, 그냥 같이 술 한 잔 기울여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런 분이 최근에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근데 딱히 위로받을 일이 없었어가지고 네. 아주 잘 살고 있군요. 네. 그러면 나도 이제 친구가 힘들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겠네요. 아무 말 없이. 네. 근데 친구의 성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 성향은 내 친구가 그래주길 바라는 거네요. 네. 나는 좀 말없이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맞아요. 맞네요. 저는 이게 왜 좋은 거냐면 묵묵히 있다는 게 이 분위기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잘 보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의 관계를 맺거나 외출을 하면 일단 밥을 먹을 때 주문을 할 때도 말을 해야 되고 아니 뭐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 방법이 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말이라는 게 일주일에 총량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도 묵묵히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다 설명하거나 다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는 게 때로는 지쳐요. 나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나 이래서 힘들었어. 네. 그냥 말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술을 한 잔 먹거나 아니면 한강 같은 데 가서 그냥 묵묵히 걸어주거나 그것도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알고 있던 마음이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오해거나 진실이거나 오해면 오해대로 놔둘 수 있지만 진실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열 거예요? 안 열 거예요? 저는 엽니다. 열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서로 항상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네.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나의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는 거네요. 네. 안 그러면 오해가 쌓이거든요. 저는 오해를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자 요런 주의예요. 나는 오해를 만든 적은 없어요. 내가 오해를 만든 적. 나도 모르게끔 그럴 때가 있잖아. 네. 내가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라도.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친구가 늦게 알고 너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친구 여러 명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놀 때 이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하면은 이 친구는 좀 오해를 했던 적이 네. 너 걔랑은 잘 노는데 나랑 연락 안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스타는 계속 올라오니까. 네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해줘? 아니다. 그냥 이 친구랑 노는데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너랑 놀 땐 또 나랑 집중할 거야.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현명한 대처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마다는 이럴 때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솔직한 걸 다 알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모습도 진짜 너한테 딱 해주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 방송에서 다 얘기했었거든요. 친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했으니까. 저는 한 4-5명? 4-5명. 진짜 친한 친구는. 우리가 딱 네.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랑 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걸 넓혀가는 사람은 없어. 친한 친구가 20명 있다. 이거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친하다라는 말이 붙기 위해서는 진짜 친밀한 관계라든지 막역한 사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원래 더 좋은 거고 근데 너무 없다 그러거나 0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안 한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요즘에는 근데 워낙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성의 비율은 몇 명인가요? 저 남사친은 2명 있어요. 그러면 친한 남사친까지 해서 5명인 거네. 아니요. 걔네 빼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친구랑 친한 친구는 동성인 경우에만 맞죠? 네, 네. 그냥 남사친들은 여자친구 생기면 연락을 안 해요. 그냥 안부만 서로 묻고. 네. 결혼할 때는 연락 올 거예요. 네, 그쵸. 결혼식으로 하고.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썸으로 끝나는 방송이어서 네. 아쉽지만 썸을 타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요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만났었을 때, 두 번째 만났었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아니면 밤에 연락할 때 뭐 이런 상황적인 걸 하나 넣어서 알려줘야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썸을 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팁. 제가 아까 썸을 타고 있냐고 질문해 주신 거에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지금 썸 타고 있으니까 아니요, 노코멘트 한 거 아니에요? 없는 게 부끄러워서. 아, 오히려. 네. 근데 뭐 아직 크리스마스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 썸에 대한 지금 감정 연애 세포가 지금 메말라 있어가지고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느끼면은 조금 마음에 드신 게 아닐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상시적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근데 대화가 새길로 셀 수도 있잖아요. 관심이 많은데 대화하는 방식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다 보면 대화가 진짜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저 상황에서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동생들이 소개팅 하고 오면 소개팅 썰을 막 풀어주면 어떤 사람은 이 대화를 잘해. 네. 저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갑자기 일 얘기만 해. 그리고 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뭐 물어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가족에 대한 얘기 궁금하지 않은데 가족이거나 모아둔 재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데 갑자기 물어본 이런 대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괜찮은 주제를 가지고 네. 티키타카가 이루어졌었을 때 네.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는 거네요. 우리가 이 괜찮은이라는 거는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불편하지 않음을 느껴야 되는 거고. 네. 너무 맞다고만 하나요? 아니요. 맞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전에 게스트분들이랑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티키타카. 전달자 역할이에요. 맞아요.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네. 저는 민경님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게스트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거나 네. 아니면 사연자분들이 써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더 공감이 될 내용이다.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물어봐주는 거고 민경님이 이걸 수긍하는 거는 청취자의 입장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밌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게 수다 떨고 가는 기분이에요. 수다를 많이 떨었어. 네.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패드를 가지고 계신데 글씨가 작은데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빼곡하게끔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이 듣고 민경님의 생각이나 의견에 공감이 가신다면 조금 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유튜브 하면서도 댓글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맞아요. 같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오면서 느꼈던 거는 원래는 게스트 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사정이 생겨서 못 왔지만 아마 조만간 다시 오실 것 같은데 네. 민경님이 혼자 오셔서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생각들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이번 주제에 딱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행이에요. 그럼 민경님이 우리 방송 이메일과 인스타 좀 알려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하실 때도 이 좋아요, 구독 멘트가 있나? 아니요. 없어요. 거기는. 네. 거기는 그냥 프리하게 놔둔 거네요. 네. 좋아하시는 분만 누르는 거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멘트를 유튜브 보다 가져온 거거든요. 유튜브에 항상 시작할 때라든지 끝날 때 이거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이어서 한 주 쉬고 오는데 다들 이 방송 들으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제가 특별편 한 편을 올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2주 정도 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편 있으니까 그것도 목요일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민경님 또 추석 인사 뭐 청취자분들한테 해도 좋지만 네. 아니면 그냥 지인들에게 뭐 지인들이 다 듣진 않겠지만 네. 해야 된다면 모두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추석 인사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미안하다 몰라봐서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